안녕하세요. 오늘은 5장 우리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우리 이제 101페이지 사회보험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사회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사회보험은 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방식에 의하여 보장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 5-1 보면은 우리가 표 5-1을 보게 되면은 복지선진국의 사회보험법의 제정 연도를 좀 비교한 게 나와 있는데 벨기에의 산재보험 1903년, 의료보험 189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을 보면은 우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독일을 좀 살펴보면은 독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독일이 지금 산재보험을 보면은 1884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험은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독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료보험이 83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보험이 이제 1927년이지만은 보통 산재하고 의료보험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느 나라들보다 먼저 독일이 시작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가 1881년에 산재보험법을 제정을 했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종주기를 할 수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의 내용을 비교 분석.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회보험 하면은 잘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독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102페이지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부터 좀 보면은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책을 보겠지만 10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보험법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 기여금에 의한 재원 마련 등의 보험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동일한 목적. 여기서 보면은 사회보험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 그 다음에 보험료에 의해서 재원 마련을 하고, 사회보험은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험료로 재원 마련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동일하다. 그래서 사회보험법이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회보험법이란 이름은 없어요. 단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형태의 제도화를 위한 법들만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최상위 사회복지법이라고 했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 법들을 우리가 사회보험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저소득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로 만든 게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4가지 기본 원리에 의해 제정이 되는데 사회보험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는 최저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최저생활.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아주 최상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사회보험에서 모든 것들을 최상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면은 보험을 우리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최저생활만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보장을 위한. 또 두 번째가 우리가 보면은 기여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원리로서 기여금은 소득 비례이지만 급여는 균등급여이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소득 재분배. 우리가 보험료로 인해서 소득 재분배를 이제 보험료, 기여금은 많이 벌수록 아무래도 같은 퍼센트라고 해도 금액은 많아지겠죠. 많이 내지만은 또 병원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병원을 1년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지만은 1년 내내 병원을 막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가장 적어요. 나중에 이건 또 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도 고소득자에게 많은 기여금을 그리고 급여는 적절하게, 저소득자에게는 기여금은 낮게 그리고 급여는 적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사회보험은 국민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주의 원리. 보편주의. 그 얘기는 뭐예요? 사회보험은 전 국민 가입이라는 거죠. 전 국민 가입. 물론 예전에는 500인 이상, 그러다가 300인 이상, 10인 이상, 1인 이상 이런 식으로 확대 적용됐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웬만하면 전 국민에게 가입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네 번째 비용 부담. 우리가 비용 분담이죠. 비용 분담. 직장을 다니면은 사용자, 그다음에 노동자가 반반 낸다는 거죠. 사용자가 내고 노동자가 내고 근로자. 물론 일부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은 사용자만 냅니다. 사용자만 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대부분은 반반씩 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용 분담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들은 아래와 같은 구성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주체가 국가라는 거죠. 사회보험은 주체가 국가. 우리가 보험 방식을 통하는 건 민간보험이랑 똑같은데 주체가 국가라는 거, 강제가입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의 차이를 유사한 점과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둘의 차이, 비슷한 점. 보험 방식이라는 건 똑같지만은 이거는 민간보험은 자율이라고 하면은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라든가. 그래서 국가가 주체라는 거. 또 대상은 어떻게 돼요? 대상은 전 국민이라는 거. 또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급여 수준이라는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의 삶. 그래서 욕구의 충족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 재원 조달. 재원은 우리가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비는 국가에서 일부 보조한다. 관리 운영비는 국가 보조. 이런 시스템이죠. 또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의 관리 운영 형태는 크게 정부 조직기관, 정부 감독하에 위탁기관, 민간 조직이 금고 등으로 대별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단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집행기관으로서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 국민연금법에 의하거나 뭐 건강보험법에 의하거나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두고 있죠. 공단. 징수, 급여의 결정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 기타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공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은 공기관으로서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은 공기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험 방식이랑 똑같지만은 첫 번째 차이가 우리가 강제성,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제냐 아니면 자율이냐 라는 부분들. 둘째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안전과 같은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인죠. 얘는 뭐 사회보험은 다 보험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만든 이유가 사회 욕구를 관련된 거고, 민간보험은 보험이 되게 다양한 게 개인의 욕구에 근거를 한다는 거죠. 또 셋째, 기여금은 소득비례이지만 급여는 균등급여, 뭐 소득재분배.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지만은 민간보험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여 형태잖아요. 기여금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보험 중에서 첫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들이 보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들을 먼저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재해라는 거는 일을 하다 다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재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보험료를 근로자는 내지 않아요. 고용주, 사용자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서 오늘날 복지사회에서 무과실책임주의 원칙, 무과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는데 회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이 실수해서 다쳤어요. 무과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용주가 보험료를 내는 거죠. 보험료를 내서 보험 처리를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실책임주의였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이 없으면은 책임을 져줄 필요가 없었는데, 노동자들의 이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노동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 보장. 사망, 질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복지의 일환인 이 보험은 피해 노동자에게 재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돼요. 고용노동부가 주체예요. 주체가. 그래서 국가 책임의 의무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산재보험법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본질이며 속성이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동 속에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우리 책 105페이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이러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노동자나 그 유족들의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등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과실 여부를 가려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송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전에 과실주의였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소송에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과
재예방, 기타 노동자의 복지 증진 사업, 규정 등을 통하여 노동자는 생활 안정, 사업주는 기업 안정, 국가는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업소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면 임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모든 사회보험의 보상 방식은 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해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한다. 그래서 모든 제도는 심사 및 재심사 두 번의 권리 구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의 권리 구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모든 우리 사회복지 제도 정책들은 두 번까지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타 보험회사와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입법 배경이 연역을 보면은 여러분들 106페이지 보면은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의료보험법과 함께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 중에서 제일 먼저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은 1963년 전문 6장 37조로 제정되었고, 항상 먼저 이제 산재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산업화 이유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이런 상실과 노동력 상실로 인해 생기는 어떤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노동자들과 이런 생계가 연계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피해자의 생활 보존을 위해 이 법이 제정됐고 19세기 말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공업국에서 사회법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 중 제일 먼저 제정되었으며 그 연역이 다음과 같대요. 53년 근로기준법으로 제정 사업주의 개별 보상 책임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제정 공포가 되고요. 사업주의 개별 보상 책임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걸 63년에 산업재해보상법으로 만든 거죠. 그러다가 64년에 500인 이상에서 실시를 하다가 94년 보면 13차에 걸쳐 제정되면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5인 이상으로 이제 점점 13번이 이제 이 중에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 온 거죠. 그러다가 5인 이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현재 2000년에는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에는 다 2000년에는 이제 1인 이상 2000년도에 1인 이상 개정이 되면서 200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모두로 적용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 5-1을 보면 독일과 한국의 산재보험법 비교가 되어 있는데 독일의 산재보험법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격화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비스마르크 정부의 당근 정책의 하나라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배경으로 독일과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을 비교해보면은 독일의 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뭐 산재보험법, 총칙, 예방, 보험사고에 대한 급여, 고용자, 피고용, 그 외 사람들의 책임 이런 식으로 독일은 되어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총칙,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근로복지산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까지 해서 뒤에 이제 벌칙
그래서 이거는 뭐 구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 분석으로 가면은 산재보험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조항을 가진 법이래요. 가장 많은 조항. 그만큼 산재라는 게 복잡하다는 거겠죠? 전문 8장에 129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은 제2조 1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산재에 연관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의 사유. 그러니까 업무랑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신체 중심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정신까지도 다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로사가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인정이 되는 정말 업무로 인한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체육대회를 갔다, 다쳤다. 이거 산재 될까요? 된다는 거죠. 이 체육대회를 회사 근로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일부 친한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가는 거다. 그거는 이제 안 돼요. 하다못해 요즘은 없어졌지만 집들이에서도 집들이 하다가 음식을 먹다가 쓰러졌어요. 이게 산재가 되느냐?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몇 명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는 집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회사 생활의 연장선상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업무상의 사유라는 부분들이 이 인과관계요. 회사 업무하고 인과관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본다는 거죠. 주말에 등산 가다가 다쳤다. 산재가 될 거야. 개인이 가면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회사에서 단체로 등산을 갔다. 이거는 반드시 뭐 회사에서 참여하게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로자란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래서 유족에 대한 범위까지도 정의를 하고 있죠. 유족. 뭐 배우자는 당연하겠지만은 자녀, 그렇죠?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까지를 우리가 유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장애란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 감소. 폐질이란 무엇이냐?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뭐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이동 또는 취업장소에 따른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퇴근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출퇴근 시에 다치는 부분들도 산재 처리가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서 지정해준 교통 편의를 이용해야 돼요. 교통방법을. 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해줬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다 다쳤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보험급여를 우리가 또 109페이지 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에 해당할 때 급여를 준다라는 거예요. 요양급여는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뭐 이렇게 제공하는 거고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또 2010년에 진폐증에 대한 부분들도 뭐 추가로 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산재보험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우리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고, 산업재해 종류 중 하나는 출퇴근재해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고, 또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재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1교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 살펴봤고요. 2교시 때 이제 국민건강보험법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